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보약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야 보약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걷기 운동이 참 좋다는 얘기를 방송이라든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많이 들으셨지요? 영상 제작자도 특히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르신들께 영상 제작자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30분 걷기와 30분 달리기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운동 효과가 더 좋을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30분 운동 후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해 보면 걷기는 142칼로리, 달리기는 25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로리 소모량만 본다면 당연히 달리기가 걷기보다 그 효과가 거의 2배에 가깝게 높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때 지방과 탄수화물 소모량을 보면 걷기는 지방과 탄수화물 소모량이 50대 50인 반면에 달리기는 33대 67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지방과 탄수화물 소모량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떠세요? 달리기보다 걷기를 했을 때 지방 소모량이 훨씬 높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달리기를 할 때는 많은 에너지를 빨리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먼저 태웁니다. 그러나 걷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에너지 소비 속도가 빠르지 않아 천천히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지방 소모량이 높은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걷기가 달리기보다 체지방 연소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체중도 더 잘 빠져 건강 효과가 더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달리기보다 걷기가 우리 건강에 왜 더 좋은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최근 이루어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아서 크레이머 박사팀의 연구에서 걷기 운동이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고등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 부위의 활동이 확실히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걷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무서워하는 치매를 막아주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이 이외에도 걷기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골다공증 예방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해소나 우울증을 완화시킨다거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거나 척추 질환을 예방해 주는 등 그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걷기의 효능 어떠세요?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르신 여러분, 걷기를 통하여 이처럼 뛰어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무조건 걷기를 많이 한다고 이러한 걷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부작용이 생겨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척추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인대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걸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영상 제작자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어르신들께 가장 안전하고 운동 효과가 높은 걷기 운동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약이 되는 올바른 걷기 운동을 위해서는 먼저 걷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자의 경험으로는 준비 운동은 간단한 스트레칭이 좋다고 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을 이완시켜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허리, 무릎, 다리, 발목, 그 다음에 목, 어깨, 팔 순으로 하면 됩니다. 한 동작을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5에서 1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면 적당하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준비 운동이 끝나고 걷기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처음 5분간은 산책을 하듯이 천천히 걷다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다리 근육의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예열을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정도 다리에 예열이 가해지면 본격적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걷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본격적인 걷기를 할 때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좀 늦었을 때 좀 빨리 걷는 속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약 30분 내외 걸었을 때 등에 땀이 약간 배일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걷기를 마무리할 때는 다시 산책하듯이 천천히 5에서 10분 정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걷다가 갑자기 멈추면 다리 근육에 쏠렸던 피가 그 자리에 고이면서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걷기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후 최소 1시간 지나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걷기 운동을 할 때 그리고 걷기 운동을 끝날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꼭 실천하실 것을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바른 걸음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걸음걸이의 보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좋은 걸음걸이가 되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발과 왼발의 보폭이 대략 자신의 키에서 10cm를 100cm를 뺀 정도의 보폭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폭이 좁아지면 발목과 무릎, 고관절의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보폭에 대한 영상 제작자의 경험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영상 제작자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에 자기가 걷는 보폭에서 10cm 정도 더 넓게 걷는다고 생각하며 걸으면 됩니다.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지요? 즉 보폭을 평소보다 좀 넓게 걷는다고 생각하며 걸으면 됩니다. 다음은 걸을 때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공원이나 길에서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유심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보면서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자세가 고개를 아래로 떨구니까 자연히 구부정한 걷기 자세가 나오지요. 이런 자세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등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어 몸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이런 자세를 교정하려면 영상 제작자의 경험으로는 고개를 들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선이 10에서 15m 앞 땅바닥을 주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걸을 때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호흡의 대원칙은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걷기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호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가 심호흡 걷기 운동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심호흡하는 방법은 들숨을 할 때는 걸으면서 가능한 최대로 숨을 코로만 들이마시고,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되도록 길게 천천히 숨을 입과 코로 내쉬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호흡의 길이와 속도와 양은 어르신들의 역량에 맞추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걸으면 산소 유입량이 일반 호흡을 하면서 걸을 때보다 무려 약 3배에서 5배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압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또 저산소로 인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주고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만성질환이라든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노폐물이라든가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영상 제작자는 꼭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심호흡 걷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걸을 때 양손의 스틱을 활용하면 깊은 호흡과 발걸음의 리듬을 맞출 수 있고, 또 몸의 균형을 잡아줘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걸을 때는 항상 양손에 스틱을 쥐고 걷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걷기를 할 때 팔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L자 또는 V자로 90도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은 달걀 쥔 모양으로 가볍게 쥐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지요? 다음은 발바닥 구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발등과 정강이 라인의 각도는 90도 정도를 유지하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발바닥 바닥 부분에서 발끝으로 조금씩 체중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 발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땅을 차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부터 내디뎌야 몸에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은 후에 발 모양 발자국을 봤을 때 11자로 평행이면 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좀 안 되더라도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걷기를 할 때 몸의 전체적인 자세는 옆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등이 곧게 뻗어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걸을 때 목과 머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을 세워 시선을 약간 올리고 턱은 당기며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허리를 세우고 걸어야 합니다. 귀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어깨, 그리고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일직선이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는 이런 자세가 잘 안 되더라도 올바른 걷기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셔야 올바른 걷기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자세로 계속 걷게 되어 나중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속도보다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걷는 속도는 영상 제작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좀 늦었을 때 좀 빨리 걷는 속도가 적당하다고 했지요. 대략 45분 이상, 거리는 3km 정도로 일주일에 4 내지 5회 정도 걸으면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가 숙달되면 걷는 속도를 변화시켜 점차 빠르게 걷도록 하고, 이후에는 걷는 시간을 늘려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체력이 떨어져 있다거나 연령이 많으신 분은 더 낮은 단계, 즉 운동 시간과 속도를 줄여서 시작하고, 익숙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속도와 시간, 거리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영상 제작자는 제안합니다. 다음은 영상 제작자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어르신들께 보약 같은 가장 안전하고 운동 효과가 좋은 걷기 운동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는 일찍부터 개인적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워킹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영상 제작자가 접한 다양한 워킹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워킹이 바로 노르딕 워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르딕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께 가장 안전하고 운동량도 많고 상체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노르딕 워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르딕 워킹이란 원래 핀란드 크로스 칸트리 스키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 시즌에 하는 훈련 방법으로 맨 땅에서 운동화를 신고 양손에 스틱, 즉 폴을 잡고 노르딕 스키어 활주법으로 걷는 것입니다. 1997년경에 일반인에게 보급되면서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노르딕 워킹입니다. 노르딕 워킹을 걷는 모습은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노르딕 워킹을 걷는 모습입니다. 노르딕 워킹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노르딕 워킹이라고 입력하면 자세한 동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자도 유튜브에서 보고 배워 지금까지 7, 8년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르딕 워킹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조깅이나 마라톤보다 심장이나 몸에 무리 없이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양쪽 손에 스틱을 잡고 운동하기 때문에 관절의 하중 부담이 30% 이상 감소됩니다. 또 스틱을 잡고 걷기 때문에 안정된 자세가 유지되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특히 노르딕 워킹은 오랫동안 걸어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점이 어르신들께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체는 물론 상체의 단련 효과가 있어서 복근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등이라든가 특히 뱃살을 빼는데 아주 좋습니다. 일반 걷기가 1시간당 280칼로리를 소모하는 반면에 노르딕 워킹은 40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노르딕 워킹을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걷기는 약이 되고 잘못된 걷기 자세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뇌가 바르지 않은 자세로 걸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른 자세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뇌가 점점 바른 자세를 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자세로 교정이 되는 거지요.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들께서는
오늘부터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더욱 즐겁게 만드는 아이템으로는 만복의 음악 그리고 워킹 슈즈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만보계와 음악은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워킹 슈즈는 가볍고 발바닥과 안창이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또 신발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통풍이 잘 되면 더욱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걷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제작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걷는 것을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영상 제작자는 걷는 것이 즐거워서 기회가 생기면 많이 걷습니다. 영상 제작자의 경험으로는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잘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걸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영상 제작자는 해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좀 우울하다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조건 밖에 나가 걸으세요. 밖에 나가 조금만 걸으면 부정적인 좋지 않은 기분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경험을 영상 제작자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영상 제작자는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밖에 나가 걷습니다. 바로 기분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요. 끝으로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루에 45분 이상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어르신들은 바른 자세로 걷기를 생활화하여 늘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노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영상 제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보약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야 보약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